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채원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 시작할 때 장을 좀 모니터링 하니까 장 초반에 이란 측에서 미국이 약속을 어겼다며 협상하지 않겠다,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다소 강경한 발언이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이제 시장이 이란과 미국 이슈에 우리 그래도 종전을 향해 다가가고 있지 않은가라며 조금은 좀 무시하는 그런 스탠스가 보여졌었는데 이런 이슈가 다시 대두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참 컸었는데요. 그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바로 5%나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수습에 나섰습니다. 본인이 이란과 대화가 진전을 보이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다라며 시장을 그래도 좀 잠재우는 듯한 발언이 나오면서 지수 자체는 다시 한번 상승하며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에 마감하는 뉴욕 증시의 흐름을 포착해 봤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일조도 있었지만 젠슨 황 CEO의 GTC 2026도 있었죠. 여러 가지 키노트에서 많은 이슈들 그리고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만한 재료들이 많기는 했지만 AI, PC용 반도체칩 만들 것이다. 그리고 CPU에 대한 중요도 여러 가지 재료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의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아몰딩스가 15% 넘게 폭등한 채 마감을 했죠. 어제 아몰딩스 차트 보니까 한 달 동안 무려 100% 가까운 폭등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더라고요. 5월 내내 4월 중순부터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반도체가 워낙 강하게 가다 보니까 국내 증시 관련된 지수들도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MSCI ETF도 무려 5% 넘는 폭등 마감, 야간 선물도 2% 상승을 한 채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미 국내주에서도 젠순황 테마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던 터라 오늘도 조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며 조심스러운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스닥은 좀 좀처럼 키 맞추기 장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이겠죠. 오늘도 어떤 흐름 보일지 여러 가지 재료들 주시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김도준 전문가님과 30년 동안 집약된 세력 차트 매매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에서 어떤 월가 시그널들 포착해 오셨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 뒤에 만나 뵙도록 하고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간밤 미증시 상황 그리고 개장 전 체크해야 할 뉴스들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릴 캐스터 김가은입니다. 이 6월 첫 거래일 뉴욕 증시는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이 중동의 불확실성보다 더 크게 작용한 하루였는데요. 밤사이 이란이 미국과의 대화를 중단한다고 밝히고 또 곧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진화에 나서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엔비디아의 AI, PC 시대 선언이 더 큰 주목을 받으면서 기술주 랠리로 이어졌는데요. 우선 자세한 지수 상황 먼저 체크해보시죠. 네, 에너지와 기술 섹터 상승에 힘입어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갔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09% 소폭 오른 51,078선, 또 나스닥 지수는 0.42% 오른 27,086선, S&P 500 지수는 0.29% 오른 7,599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시죠. 네, 오늘 반도체주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우주 위주로 상승세가 몰리면서 나머지 기업들은 모두 약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엔비디아가 시장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엔비디아가 무려 6% 넘게 급등했는데요.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였지만 엔비디아가 새로운 PC용 칩을 선보이면서 AI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열린 GTC 타이베이에서 이 엔비디아는 첫 AI PC용 칩을 공개했었는데요. 엔비디아가 이번 제품을 통해서 AI 반도체 시장 외인 PC 시장에도 이 영향력을 확대할 거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알파벳은 1.02% 하락했습니다. 애플은 1.84%, 2% 가까이 내렸는데요. 애플이 자체 금융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또 하나의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다음 주 WWDC 무대에서 iOS 27과 워치 OS 27에 탑재될 이 차세대 애플 캐시의 새로운 기능을 준비 중인데요. 그동안 미국에서는 정산을 하려면 다른 회사 앱을 깔아서 수동으로 금액을 입력해야 했지만 이제 아이폰 기본 지갑 앱에서 이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2% 넘게 올랐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엔비디아의 PC용 슈퍼칩을 공동 개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덩달아 올랐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오 CEO가 또 AI 발전이 일자리를 잠식할 거라는 이 우려를 일축시켜주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빌드 컨퍼런스에서 개발자의 편의성을 확대한 윈도우 11의 신규 업데이트 계획을 내세우는데요. 불필요한 요소를 없애고 필요한 것들만 사전에 탑재한 최적화된 작업 환경과 함께 맞춤형 옵션이 대거 추가될 전망입니다. 또 아마존은 3.47%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6위부터 10위 살펴보시죠. 네, 브로드컴은 3% 가까이 올랐는데요. 테슬라는 4.57% 급락했습니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가 로봇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대규모 인재 영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죠. 이 일각에서는 이게 일론 머스크의 휴머노이드 로봇 비전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겠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메타는 내부자 매도 거래 소식이 나오면서 무려 5% 넘게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론은 6.64% 급등했는데요. 이 젠슨 황 CEO가 에이전틱 AI 시대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메모리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 영향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1% 가까이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다음으로 유가 상황 체크해보시죠. 네, 오늘 국제 유가는 상승 전환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다시 공격을 주고받고 있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도 레바논의 공습을 확대하면서 이란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호르무즈 해협도 전면 봉쇄하기로 나서면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또 이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초반 대응도 강경했는데요. 그는 이란이 협상을 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 유가는 장 초반 8%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세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을 공개하고 또 이란과 다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상승폭이 일부 줄었는데요. WTI는 5.49% 급등한 92달러 선, 또 브렌트유는 1.77%, 2% 가까이 내린 9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금은 시세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금은 선물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금 선물은 2% 가까이 내린 4,506선에 또 은 선물은 0.82%, 1% 가까이 떨어진 7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미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미국의 5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54로 집계됐습니다. PMI에 따르면 미국의 제조업은 5월 연속 경기 확장의 상황에 있다고 분석되는데요. 오늘 발표된 구인 이직 보고서에도 주목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장 전 체크포인트 짚어드릴 캐스터 박서희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장중 최고치를 다시 한번 썼습니다. AI 열풍이 유가 불안을 누르고 있는 건데요. 관련한 내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젠슨 황 CEO가 어제 대만에서 열린 GTC 타이베이 기조연설에 나섰는데요.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와 3년간 합작한 PC용 슈퍼칩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RTX 스파크입니다. 올해 가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와 HP 등 주요 브랜드의 탑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젠슨 황 CEO는 10년 내로 가정에 있는 AI 슈퍼컴퓨터로 에이전트와 비서를 돌릴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동안 AI 데이터 센터용 칩에만 주력해 왔는데요. 이번에 PC용 칩을 내놓은 건 처음입니다. 앞으로 어떤 AI PC 시대가 열릴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런 기대감 속에서 간밤 엔비디아 주가도 6% 넘게 급등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젠슨 황의 시선이 이제 한국의 로보틱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만을 위한 코리아 파트너 나이트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한국 기업만을 위한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더욱더 의미가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는 기술력이 있는 훌륭한 기업들이 많고 특히 그중에서도 로보틱스 분야를 유망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리고 이 GTC를 서울에서 열 수도 있다고 깜짝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AI 생태계에서 우리 기업들이 그야말로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이다라는 걸 강조한 셈이죠. 우리 로봇주들이 이 뜨거운 훈풍 받아갈 수 있을지 오늘 장에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코스피 시총이 무려 7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심에는 단연 삼성전자가 있었는데요. 단일 종목 최초로 2천조 원을 돌파했고요. 또 전체 비중에서 무려 30% 가까이 차지합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시초까지 넘어서면서 세계 시총 13위까지 안착하기도 했고요. 이런 가운데 골드만삭스는 긍정적인 전망을 다시 한번 내놨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8년 영업이익이 무려 1,000조에 달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이전에 내놓았던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또 증권가에서도 현재 전쟁이나 금리 인상 기조 등 매크로적인 불확실성 속에서도 반도체 상승 여력은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힘차게 달려온 5월처럼 이번 달도 거침없는 오름세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체크포인트 3가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AI 열풍이 정말 식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우리 기업들도 함께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랠리 펼쳐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죠. 이상 체크포인트 캐스터 박서희였습니다.